네, 매주 월요일 세계 다양한 소식들을 짚어보는 하이킥 세계만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고학자인 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예, 저희가 월요일 마지막 코너에 이런 어떤 현실하고는 약간 떨어진 어떤 코너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우리나라 정치나 사회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도요. 다들 너무나 머리가 아프시고 막 터질 것 같다 이러실 것 같아서요. 한번 뇌수술의 기원은 어떨까? 좋습니다. 한번 이런 거 해봤습니다. 뇌수술의 기원이라. 네. 이게 거의 현대에 들어와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언제로 봐야 되나요? 현재까지 확실하게 나온 그런 증거는요. 6,500년 전인데요. 6,500년이요? 예,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15,000년 전에 이상 나왔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 등장했지만은 인간이 살아 있다는 거는 언제나 그 치료 행위를 해왔다 뜻입니다. 물론이겠죠. 샤먼이건 뭐건 간에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물론 저희도 얼마 전까지도 왜 집에서 뭐 누가 안 좋으면 푸닥거리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외과 수술은요. 이 두개골이란 뼈가 상당히 잘 남습니다. 잘 남는다고요? 잘 썩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술 같은 경우 했을 경우에는 잘 남아 있어서 흔적이 많이 남아 있고 생각보다 연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얘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뭐 6,500년, 15,000년 이렇게 올라갈지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구대륙, 신대륙 다 나오는데 특히 이 수술이 많은 데가 신대륙이에요. 메조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잉카 문명이 특히 발달해 가지고요. 현재까지 약 10,000개 이상의 두개골 뼈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수술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머리에 구멍이 있다 그래서 수술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쟁으로 인한 뭐 구멍도 날 수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죽고 난 다음에도 무슨 제사나 그런 걸 위해서 구멍을 뚫을 수도 있는데 뚫고 난 다음에 치유가 되는 흔적들만 모아도 10,000개가 넘어요. 아, 그래요. 그 잉카 문명에서. 그 단순히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뚫린 다음에 회복된 흔적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수술이 된 거니까 그냥 그 당시에 그냥 그 돌아가시면은 이 사람이 전쟁으로 죽었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잉카 쪽으로 넘어간 게 사람들이 16,000년 전에 베링해를 통해서 시베리아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뭐 그때 이미 아마 그러한 기술들이 있지 않았을까라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근데 의외로 기록이 많은 게요. 예컨대 이집트에 보면은 우리 예전에 미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아낙스나문과 사랑을 했었던 이모탭이라는 그 캐릭터가 있는데 이모탭은 실존 인물이고요. 이 사람이 의학의 신으로 불리기도 했었고 또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그 에드윈서라는 게 있는데 그 한마디로 의학책이죠. 이집트판 동의보감인데 여기에도 뇌수술에 대한 서술이 자세하게 남아 있어요. 그 서술은 지금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많이 맞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 저희 의대 선생님들이 왜 당신은 고고학자가 미신을 퍼뜨리나 하겠지만은 제가 질문을 그럼 참겠습니다. 근데 저기 분명한 거는요. 히포크라테스가 그 머리 부상에 대하여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이게 2,400년 전 아닙니까? 의학의 아버지인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을 2,400년 해놓고 어떻게 뚫어라 하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요. 어떻게 이게 그냥 뚫으면 죽는데 경막을 건드리지 않고만 한 기술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00년 전에요. 네네. 그런데 그 경막을 건드리지 않고 뚫는 것까지는 이해가 뭐 날카로운 걸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염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염이라는 것도 보면은 저희는 그 약초 같은 걸 잘 이용을 못 하는데요. 과거 사람들은 정말 약초를 이용 잘한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2,500년 전에 알타이의 미이라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감염을 막는 다양한 약초들이 함께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살아남는 확률이 많은 것을 일단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제 뇌수술 그러면 저희는 되게 막 미개했었던 과거인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조각 보세요. 사람들 근육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멋있고 그러니까는 대리석을 그 정도로 그렇게 그 미세하게 조각해내는데 사람 뼈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인체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오해를 하는 게 과거 사람들은 뭐 어떻게 알았을까 싶지만요. 아니 반대로 더 많이 알았던 게 우리 인간은 대부분의 수백만 년 동안 동물들을 사냥해 왔습니다.
그럼 어디를 때리면 동물 어디가 죽고 어디를 해체하면 관절이 뭐 예. 분리되고 이런 것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너무나 엔간한 많은 동물들을 해체해 봤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그 예컨대 곤봉으로 서로 때리다 전쟁하지 않습니까? 전쟁하고 하니까요. 예. 제 생각에는 전쟁이 컸을 거예요. 예. 전쟁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려면 어쨌든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예.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머리가 되게 아팠는데 한 대 맞고는 뭐 좀 좋아졌다든지. 예. 뭐 아마 다양한 뭐 물론 의도하지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머리에 대한 지식들이 상당히 축적되었을 겁니다. 예. 네. 그런데 그게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했다고 추정하세요? 보통 가장 큰 게 역시 편두통이겠죠. 예. 가만히 있는데 머리를 뭐 때린다 이런 건 사실 생각하기 쉽지가 않겠고요. 예. 보통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뭐 요즘이야 저희가 다양한 그 병 원인은 압니다만 과거는 주로 악마가 들어갔다라고 예.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이 울혈, 뇌에 피가 많이 고이는 현상들이 기마인들이 많이 있어요. 아. 낙마를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과거 사람 기마인들이 주로 스키타이 시대나 흉노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할 때 물론 원거리에서 쓰면 주로 이제 화살을 쏘겠지만 근거리에서 할 때는 주로 곤봉으로 씁니다. 예. 예. 머리를 갖다가 예. 타격을 많이 하죠. 예. 그리고 떨어지고 하면 계속 상처 입고 머리 피가 고이고 아마 가장 큰 그러한 부상이 아마 위험이 머리였을 겁니다. 아, 그럼 그 우혈 같은 거를 수술을 통해서 혈을 제거한다. 뭐 이런 네. 건가요? 아마 그런 매체- 그걸 갖다가 아, 예. 예. 피가 고였는데 예컨대 누가 예. 그걸 뽑아냈는데 뭐 좀 치유를 했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게요. 재미있는 게 예. 스키타이나 흉노 그 기마 전사들은 대부분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예. 그리고 그 위에 가발을 쓰던가 머리 모자를 썼는데 예전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 이유를 아는 거죠. 아, 그 이유 때문에 빡빡 깎았다 이 추론이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인 게요. 예. 머리가 덥수룩했을 때 머리에 상처가 나면은 감염. 바로 감염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꼭 세균인지 몰랐겠지만은 예. 아마 여러 케이스를 알았겠죠. 머리를 빡빡 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쳐도 치료가 금방 되고 아마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부상 위험 있는 전쟁에 참여하거나 하는 경험을 네.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밀어버렸다. 그렇죠. 전사들은 다. 그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발을 써서 이제 저기 모양을 내기도 하고 했는데요. 예. 실제로 요즘에 보면은 그 곤봉으로 이 아니면 도끼로 찍는 그 형태가 보면은 실제 전쟁에서 찍었던 그 무기하고 수술했을 때 찍었던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전쟁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미개한 사람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쟁의 독을 가지고 수술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따로 이제 물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는 드릴을 갖다가 뚫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리스는 재미있는 게 히포크라테스 보면은 막 돌리다 보면은 예. 드릴에서 열이 나니까 반드 찬물에 담갔다가 다시 돌리고 이렇게 해라까지 네. 나왔지만은 예. 뭐 그런 기록이 없고 예. 일반적인 그러한 요리용 내지는 살상용 칼로 수술을 했던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 알타이 지역에 있는 초원의 전사들은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이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칼로 내 머리를 저렇게 열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공포나 그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마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취랑 했었을 겁니다. 아. 아마 해서요. 저희가 그 가장 좋은 그 예가 그 화타라고 하는 예. 중국의 그 그렇습니다. 예. 고대 그 의사가 마비산이라고 하는 걸 개발했었다. 그 조조 치료하고 했다는 그 화타 말인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삼국지 연의에는 또 이제 관운장을 예. 근데 요는 약간 우리가 좀 말해야 될 게요. 삼국지에 나와 있는 건 이야기고요. 실제로 관운장이 그 뼈를 고친 이야기는 맞습니다. 예. 근데 화타는 그때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소설이군요. 예. 그냥 무명 군의관이 뼈를 치료한 건 맞습니다. 예.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화타도 아니고 무명 군의관이 뼈를 치료할 정도로 예. 외과 수술이 상당히 일반적이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마비산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스키 마비산이라는 거니까 마취제 말씀하시죠. 마취 효과를 갖는. 예. 주로 이제 뭐 대마하고 만다라화 같은 걸 섞었다라고 되어 예. 있고요. 이모민 같은 경우는 이 대마하고 아편 성분 있지 않습니까? 예. 아편 성분하고 이 흰 버섯 같이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이 꽤 많이 휴대용으로 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물론 요즘 같은 그런 확실한 마취는 아니겠지만은 통증을 좀 덜어주는 상황에서 예. 치료했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운장이 수술하면서 바둑 뒀다 이런 얘기할 네. 때 그게 오로지 인내가 아니고 뭐 상당 부분의 약물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가능하겠군요. 예,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근데 그 글 보면 아주 그냥 오로지 정신의 힘으로 딱 네. 그런 걸로 나왔어요. 제가 방금 지금 예. 해병대 또 우리 이야기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예. 저는 관훈장이 고친 이야기 맞기 때문에 예. 그걸 본다면 이겁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부상의 위험에서 계속 그렇겠죠? 노출되기 예. 때문에 사실 진정한 강한 군대는 얼마나 부상을 빨리 고치고 고치냐인데 예. 관훈장은 장군 아닙니까? 자기가 보란 듯이 딱 이렇게 해서 예. 치료를 받을 때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도 한마디로 이러한 그 사실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언제나 군인들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예. 방금 아까 들으면서 아, 참 관훈장의 그 모습은요. 이분이 무슨 통증을 못 느껴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아파하고 하면은 또 약을 쓰고 그러면은 과연 부하들은 사기 측면에서 아, 그러면 다 것이다. 도망가죠. 예. 그래서 그냥 물론 바둑을 뒀다고 나와 있는데 바둑을 이겼다는 말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되게 아팠을 거예요. 예.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뭐 징기스칸이나 티무르 같은 경우는 더 심했는 게 예. 티무르라고 하는 징기스칸 다음에 나왔었던 아주 유명한 유목 예. 군주인데 이 사람은 한쪽 팔과 다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예. 절름발이었죠. 예. 하지만 본인의 그러한 핸디캡들을 전혀 노출하지 않으면서 귀감이 되어 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전쟁에서 등장했었던 외과 수술의 등장 그리고 그걸 통한 어떠한 군대 사기 진작은 궁극적으로 그 사회가 존속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수술 성공률 같은 건 나오나요? 얼마 됐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사람 수술해서 8명 죽으면 그 안 하는 게 나을 것도 같고요. 그 재미있는 게요. 그래서 예.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 잉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신대륙의 뇌수술이 아주 그냥 유명했었는데 그 치료를 비교해 보니까 남북 전쟁 때보다 더 좋았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남북 전쟁 때는 사망률이 45%에서 50% 거의 예. 절반이었는데 뇌수술 사망률 말씀이신가요? 예. 근데 잉카 제국은 뭐 17에서 25%밖에 안 됐다라고 사망률이요? 하는 네, 사망률이. 그래서 예.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과거 사람들은 되게 미개했었고 예. 금방금방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예. 사기를 진작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남북 전쟁은 지나칠 정도로 그러한 군 복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힘들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전이나 불과 몇백 년 전이나 이게 네, 사망률이 옛날 몇천 년 전이 더 네, 사망률이 낮았다는 것은 관리만 해줬다면 그렇습니다. 의료 기술의 어떤 진척도와 상관없이 사망률이 훨씬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무조건 현대라고 예. 이렇게 그 의료가 발달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그 좋은 시스템에서 살고 네.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본 바로는 저는 이제 러시아에서 오래 살아보고 예. 미국도 살아봤는데 두 나라 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90년대 살았는데 그 전까지 소련 시절에 정말 시스템 좋았지만은 러시아로 되니까 갑자기 남자들 예. 평균 생존율이 50대로 그러니까 60대까지 못 살았어요. 그건 알코올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알코올과 예. 사회적으로 워낙에 이러한 그 배급 같은 게 안 좋고 하니까요. 물론 알코올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예. 것이었죠. 지금 미국도 보면 미국도 제가 뭐 살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아프지 마라 하면서 예. 아. 우리 농담처럼 아프면 무조건 한국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현대 문명의 발달과 의료 체계의 발달은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다른 어떤 오늘 뇌수술 얘기다 갑자기 러시아 사람들 그렇게 진짜 그 독주를 많이 예. 먹습니까? 그게 이제 소련 시절부터 원래부터 독주를 먹긴 했지만 예. 소련 시절 추운 나라고 때 하니까요. 예, 예. 이게 사회주의권이 되면서 이 인생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인생에 낙이 없는 게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삶의 차이가 없는 삶의 겁니다. 질은 똑같고 하니까. 예, 그러면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알코올로. 예. 그리고 이제 직업도 예컨대 10명이 일할 거를 사람이 20명 있으면 그냥 20명 배정하는 겁니다. 그럼 예. 나머지 10명은 노는 식으로 예. 되는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이 무척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독주는 제가 그 러시아 그 분하고 한번 일을 네.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맥주를 한 잔 하자 그러니까 자기는 물은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맥주는 물이 아니라 보통 맥주는 보통 술이 아니라고 물이라 보고요. 그러더라고요. 예. 뭐 아까 뭐 오늘 좀 약간 가볍게 오늘 또 이제 한잔 하시는 분들께 말하자면은 폭탄주의 기원이 예. 러시아이긴 한데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랑 달라요. 예, 우리나라에서 예. 모으는 폭탄주는 현재 먹는 거는 거기서 배워왔는데요. 예. 우리는 이렇게 타 먹지 않습니까? 예. 따로 먹어요. 아, 먼저 보드카 들이키고
그 다음에 맥주를 쭉 들이킵니다. 그러니까 물 개념이군요, 맥주는. 예, 그 독한 거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근데 오늘 수술 얘기해야 되는데 글쎄요. 예.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인간의 뇌 수술에 대한 그 노하우가 상당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한 것처럼 화타도 그렇고요, 관우도 그렇고 이 전쟁이 격화되는 것에 비례해서 뇌 수술에 대한 노하우도 증가했을 텐데 아쉽게도 한나라 이후에는 뇌 수술에 대한 그러한 그 기록이나 그 전통이 사라져갑니다. 왜 그렇죠, 그건? 침하고 뜸이 더 좋아집니다. 침하고 뜸을 생존율이 네. 침하고 뜸이 더 올렸겠군요. 그런 그렇죠. 건가요? 아니 당장 비교 우리 후에? 예. 저희도 당장 저보고 당신 지금 여기서 머리 열래 침 맞을래 그냥 엔간하면 그렇죠? 침이나 저기 탕약으로 주세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하지만은 그와 같은 그 외과 수술에 그래서 한참 동안 잊혀지고 있다가 19세기 이후에 이제 클로로포름 같은 완벽한 마취자가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외과 수술이 열어졌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기술은 망각의 역사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거기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금방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약간 좀 현실 이야기하자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특히 이제 그 의대 정원 가지고 상당히 많은 파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 걱정은요. 이게 단순하게 의대 몇 명이 그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기술에 쇠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그 분명히 과거에는 훌륭했었던 뇌 기술 수술의 기술들이 이어지지 않고 끊겼다는 거는 우리가 잠깐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덧 뒷걸음치고 있을 것이다. 또 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그 노하우들을. 고고학의 역사는 바로 망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이상 모든 거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망각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당장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뇌를 열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보면은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 끝 시간이다. 한국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